안녕하십니까, 강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해소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만날 질문은요,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좀 까다로워하는 기말고사 범위를 꼽자고 한다면 바로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은영 제자님의 질문을 만나볼 건데요. 앞으로 우리 해소 시간 덕분에 이 방정식의 까다로운 활용 문제들을 이 해소 시간에 아주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 두 개 학년에 걸쳐서 이 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 문제 중에서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두 개 학년에 걸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속력이 변하는 문제를요, 은영 제자님의 질문과 함께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은영 제자님, 조은영 제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벌써 이제 기말고사 준비에 뛰어든 우리 은영 제자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많이 지켜볼 것이고요. 우선 이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거속시 문제, 우리 은영 제자님의 질문과 함께 특별한 강의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속시 문제는요,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는 정말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대표 유형이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기차 문제도 나오고 강물 문제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돼요. 우리 은영 제자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선 거속시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거속시 공식, 가장 기본적으로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까? 거리는요,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꼭 거리에 관계되는 식만 만들 거야? 아니요.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속력에 관계되는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시간에 관계되는 식이 나올 수도 있다. 우선 속력을 구하려고 한다면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요. 자, 시간은요, 바로 시간을 구하고 싶어 속력으로 나눠주면 돼. 속력분의 거리, 로 나오다 보니, 자, 어떤 식이 어떤 문제에서 거속시 문제가 정말 많단 말이야. 거리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등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속력도 만들어줄 수 있고, 시간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아주 다양하게, 아주 빠르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거속시 공식은 기억을 해야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보여줬어요. 거속시 기억을 하면서 시간을 구하고 싶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속력을 구하고 싶어 속력을, 그렇다면 시간분의 거리로, 거리를 구하고 싶어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식을 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 거속시 문제들은 그리고 굉장히 유형이 많다 보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아무리 까다로운 문장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림을 그려주면서 훨씬 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림 많이 만나봤었잖아. 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문제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은영 제자님이 질문한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로, 가다가 괜히 속력을 한번 바꿔주는 문제예요. 걸어가다가 뛰어가,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속력이 바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우는 집에서 5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있잖아, 자, 집에서 학교까지를 갈 건데, 우선 얘는 딱 보고 학교까지를 갈 건데 5km 거리가 주어진데 시속 4km, 시속 8km, 1시간. 얘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계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집에서 학교를 갈 겁니까? 그런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우선 주어져 있다. 거리 주어져 있어. 5km다 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걸어서 갑니다. 자, 처음에는요, 시속 4km, 속력 주어져 있어. 속력 4km로 걸어가다가 도중에, 자, 시속 8km, 속력을 2배로 지금 빨리 가네요. 시속 8km로 속력을 바꿨어요. 거리도 주어져 있고 속력도 주어져 있는데 중간에 속력을 바꾸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총 1시간이 걸렸다 라고 합니다. 총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주어져 있다. 자, 우리는 방정식의 문장지 문제를 만들어 줄 겁니까? 방정식의 식을 세워줄 겁니까? 방정식은요, 좌변과 우변을 가지고 있는 등식이에요. 누구랑 같다라는 식을 만들 거야. 자, 이때 총 시간이 1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 총 시간이 1시간이다.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걸어간 시간이 있지. 걸어간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뛰어갔어요. 뛰어간 시간이 있습니다. 걸어간 시간에다가 뛰어간 시간을 더해줬더니 바로 얼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1이 된다. 바로 우리는 등식을 만들어줄 거거든. 요런 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뛰어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뛰어간 거리요. 뒷부분에서 총 5km인데 뛰어간 거리를 구할 거야. 자, 우선 중학교 1학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나 뛰어간 거리 구할 거니까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라고 놨어. 그러면 걸어간 거리는 얼마야? 전체 5에서 x는 뛰어갔니?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바로 얘는 5-x, 5-x 킬로미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식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질문을 했어요. 물론 식 하나로만 가도 돼. 자, 우리 시속, 뛰어간 거리를 구할 겁니까? 미지수 2개로 가도 되지. 자, 우리 모르는 게 2개야. 망설이지 말고 우리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할게. 뛰어간 거리를 y라고 할게. 그래,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y. y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등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네. 총 거리가 지금 얼마다? 걸어간 거리 더하기 뛰어간 거리가 좌변, 우변 같다. 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바로 x하고 y를 더해줬더니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라는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1시간이 됐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시간에 관계되는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림을 봤더니 거리 주어져 있다. 속력 주어져 있는데 시간만 안 주어져 있는 거야. 이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이용하냐면 시간 구할 겁니까? 근데 시간만 안 주어져 있어요. 시간 대신에 우리는 시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시간이요. 속력분의 거리를 내주면 똑같아. 자, 시간만 안 주어져 있어. 우리 속력과 거리는 주어져 있어. 자, 우선 걸어간 시간을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시간이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런데 있잖아. 걸었을 때, 걸어갔을 때의 속력분의 걸어갔을 때의 거리를 내준다면 우리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뛰어간 시간은 어떻게 해요? 뛰어간 시간이 얼마다 몇 시간이다 안 주어져 있잖아. 그 대신에 누가? 속력과 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뛰어간 속력분의 뛰어간 거리를 내준다면 우리 어때요? 바로 뛰어간 시간이 얼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이때 이용을 하는 게 바로 뭐야? 거속시 공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만 없는 거지. 속력분의 거리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두 번째 식은요. 그럼 걸어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요. 바로 걸어갔을 때의 시간은 자, 두 번째 식 여기서 나오는 거죠. 총 시간은 바로 걸어갔을 때 시간은 속력 4분의 x가 되는 것을 확인해요. 얘가 뭐예요? 시간이에요. 자, 뛰어갔을 때 시간은요. 역시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다고. 얘가 지금 뭐예요? 뛰어갔을 때 걸린 시간입니다. 얘가 몇 시간이라고 주어지지 않아서 약간 조금 생소하잖아. 하지만 속력분의 거리를 통해서 시간을 구할 수 있어. 얘네들을 더해줬더니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식 2개 나왔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 y를 구할 거니까 자, 분모 없애자. 양변에 8을 곱해주면서 나란히 세워서 쓸까요? x 플러스 y는 5라는 식과 8을 곱해주면서 2x 플러스 y는 8이요. 물론 y를 구할 건데 별로 복잡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x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두 식을 빼자. 두 식을 빼면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따라서 x는 3이고요. x가 3입니까? 마음에 드는 식에 넣어주면 되지. y는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 뛰어간 거리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y는 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죠. 자,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서술형 문제에서 단위 중요합니다. 우리 뛰어간 거리를 구하려고 했지 킬로미터로 맞춰져 있지. 정답은 2km다 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우선 총 거리에 관계되는 식은 바로 보일 거야. 그런데 총 시간을 어떻게 구해? 시간만 안 주어져 있어. 시간만 안 주어져 있다.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요. 내가 속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속력만 안 주어져 있어. 시간하고 거리는 주어진 속력만 안 주어져 있는 속력을 구할 거야?
시간분의 거리요. 내가 거리를 구하는 건데 거리만 안 주어져 있어. 속력과 시간이 주어져 있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공식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나 등식을 만들어 줄 건데 어떤 등식을 만들어 줄 거야? 시간에 관계되는 식을 만들어 줄 거야.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거속식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꼭 점검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 이어서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거속식 문제가 점점 발전이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은영 제자님 연습하세요. 자, 공부하다 보면 방정식을 활용해서 까다로운 문제들 많이 만나볼 겁니다. 쌤이 자세하게 답글 해주고요. 자, 또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이 동영상 답변을 통해서 회의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세요. 우리 은영 제자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